야 이거 빨리 알아내. 세 명 중에 한 명 알아내 빨리. 뭐야 이거? 알아맞혀봐. 인스트루먼트라고 포기할 수 있다. 기구. 악기잖아. 악기를 잘 다룹니다. 많은 악기를 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물고기자리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자신이 좋아하는 팝송 가사 소개하기 포스터 활동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발표 영상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주제 선택 수업을 운영하면서 1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소개를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찰리 푸스를 좋아하면 찰리 푸스의 기본적인 정보 몇 년생이라던가 데뷔 연도 이런 거랑 대표곡, 그리고 찰리 푸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 잘 알려져도 상관없고, 그래서 7가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요. 아이들이 이 흥미로운 사실 7가지를 진짜 찾기 어려워했어요. 저는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튼 되게 힘들게 알아내서 P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PPT로 만들 때 인터넷 문서의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시켰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까 에드시런이 여러 악기를 다룰 줄 안다라는 부분을 3명 다 해석할 줄을 몰라서 단어를 막 물어보면서 굉장히 코믹하고 이게 재미있는 수업 시간이 됐긴 했는데 좀 진행하는 교사로서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2번째에는 PPT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써보도록 하고, 내용도 그냥 가장 인상 깊은 가사를 8줄 써보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냥 좋아하는 팝송 말고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명곡, 애들 말로는 띵곡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숨은 명곡을 골라서 소개해보기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의지가 막 불타올랐어요. 팝송에 관심이 많은 애들은 자기는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모르는 이 노래를 막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팝송을 좀 많이 듣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대중적인 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너한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소개하는 거면 좋겠다,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이건 학생들이 발표하면서 소개했던 노래인데요. 다 같이 들었는데 진짜 너무나 저는 황홀했어요.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곡을 찾아내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얘네들이 고른 노래들이 너무 다 감동이었어요. 노래마다 자기가 왜 그 곡을 선곡했는지 이유를 쓰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직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라서 좀 유치하고 제 눈에 좀 유치하거나 발랄하고 이런 노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착각이었고요. 얘네들이 고른 것 중에 되게 막 섬세한 감성의 이별 노래, 아니면 희망과 용기를 막 심어주는 노래, 아니면은 진짜 위대한 사랑에 대한 노래 등등, 정말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숨은 명곡들을 발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이번에 했던 활동만큼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작년에 했던 활동 중에 가장 힐링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아이들한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칠판에 띄워줬어요. 먼저 잘 알려지지 않은 20명곡을 고르기, 그 다음에 제목과 가수 이름, 발매된 해는 반드시 맨 위에 쓰고, 그 중에 자기한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 가사를 8줄만 골라서, 어떤 친구는 더 많이 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더 많이 쓰라고 해요. 자유롭게. 그래서 최소 8줄을 골라서 영어로 쓰고 한글 번역을 쓰고, 또 가사를 고른 이유도 한글로 한 줄 추가해서 적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 한 줄이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쓰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백에 관련 그림을 그려서 꾸미면 포스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거를 친구들 앞에 포스터를 가지고 나와서 소개하고 음악을 같이 듣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계획했고요. 지금 이 페이지는 좀 말이 구구절절 길어서 단순하게 알아보기 좋도록 아이들한테 이 화면을 띄워줬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번호로 아이들이 꼭 써야 하는 항목을 칠판에 띄워두면 아이들이 쓰면서 덜 헤매더라고요. 이거를 안 주면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빠뜨리고 이렇거든요. 자기들도 이거를 보면서 중간중간 계속 셀프 체크를 하면서 작성을 합니다.
자, 포스터를 작성한 종이는 이 포스트잇 이젤 패드를 사용했어요.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동교가슴이 사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편리하게 너무 잘 사용을 했는데요. 한 묶음을 사면 20장이 들어있어서 저는 2묶음을 사용을 했고, 이거를 열면은 이제 흰 종이가 커다랗게 있는데 사이즈도 이 활동하기 딱 적당하고요. 뒤에 있는 포스트잇 그 끈적거리는 재질이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 벽면에 잘 붙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세워놓고 쓰면서 발표하라고도 돼 있는데 저는 세워놓고 하지 않고 애들한테 한 장씩 뜯어줘가지고 얘네들이 이거를 책상에 붙이고 작업을 한 다음에 끝나자마자 교실 뒤에 있는 게시판에 붙이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교실 바깥에 복도에도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복도에 우둘투둘한 벽에도 되게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강추하고 올해에도 등교 계약을 하면 하겠죠. 꼭 사용하려고요. 미리 신청을 하고 싶어요. 저는 원래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기는 싫어서 짝활동으로 기획을 했었는데요. 일부 팝송에 관심이 정말 많은 아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뭔가를 막 노래를 통해서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정말 혼자 하고 싶어 해서 당연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은 혼자 하기도 했는데 혼자 한 경우는 똑같은 주어진 시간에 정말 2배로 더 많이 그리고 해석하고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너무나 커가지고 다 무사히 시간 안에 해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 수업 활동도 약간 장비빨이 있어요. 종이도 아이들이 거의 처음 보는 종이를 나눠줬고 마커도 제가 24가지 색깔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큰 종이에 슥슥삭삭 그림 그릴 때 그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색깔도 선명하고 컬러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미술 시간인 것처럼 마음껏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펜이 좋아야지 더 활동이 재밌어요. 그냥 그 제일 싼 2,000원도 안 되는 그 찍 소리 나는 사인펜으로 하라고 하면은 확실히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에는 매직을 꼭 사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밑에 번지지 않게 뭐 대고 쓰라고 알려주기는 해야죠. 아이들 활동하는 걸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먼저 연필로 초안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씨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 PPT에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글씨를 좋아하는 색깔 골라서 꾹꾹 눌러 쓰면서 좀 더 정성스럽게 작업을 하고 또 의미도 PPT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직접 파악을 해가면서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협력도 되게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종이가 크고 넓으니까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서 뭐 한쪽씩 차지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글 영어 이거를 각각 맡아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협력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멋진 문양을 문신해서 하나 골라가지고 따라 그리고 있네요. 이렇게 컬러풀하게 색깔을 활용한 것도 너무 예뻐요. 지금부터는 완성품인데요. 교실 뒤에 쫙 붙였어요. 그래서 흰색, 그러니까 화이트보드에 진짜 잘 붙었고 이렇게 아이들 작품 보면은 이제 선곡한 이유 여기 조금만 잘 안 보이네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분위기를 잘 나타내서 골랐고 음이 좋고 가사가 슬프고 감성적이다. 내 첫 팝송 입문 노래라서 골랐다. 어렸을 때 아빠가 나한테 많이 틀어준 노래라서 가끔 듣는 노래라서 겨울왕국 중에 이 노래가 가장 인상 깊었다. 이런 자기만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아쉽게 3초만 들려드렸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요. 저도 이 친구한테 이 노래를 처음 접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혼자 이 노래도 많이 듣고 이 가수의 다른 노래도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 고른 이유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소녀의 이웃의 시점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알렉 벤자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 가수에 입문할 때 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아주 특별해서 소개를 한 거였어요. 이렇게 나중에 노래 감상을 같이 했는데 정말 그때마다 그 학생들의 감성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시간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발표했던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발표할 거다 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양식을 칠판에 띄워줬어요. 또 포스터 제작했던 양식이랑 또 좀 다르게 발표하는 순서를 이렇게 적어줘서 요 오른쪽에 자기가 만든 포스트를 뒤에서 떼어와서 붙여놓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불을 살짝 꺼놓고 했더니 애들이 좀 덜 긴장하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사진에서 보이는 분위기만 보셔도 제가 일기 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가수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랑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진지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발표하는 자세 또한 완전히 진지했어요. 지금 발표한 친구는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Never Enough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발표 끝나고 이 노래를 함께 감상을 하는데 노래가 진짜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중학생들도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진짜 아이들이 다 같이 입을 벌리고 노래를 듣고 끝나고 나서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진짜 감동적인 노래였어요. 자, 이렇게 감상을 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깜빡한 팁이 있는데 음악 감상을 함께 할 때 반드시 한글 가사가 있는 버전으로 뮤직비디오를 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미리 확인해서 너무 야하거나 선정적이거나 하면은 그런 거 제외하고 그냥 가사만 나와 있는 걸로. 한글 가사 없이는 저희는 하나도 이해 못해요. 저희 학생들은. 이렇게 활동 마무리했고요. 하고 나서도 교실 뒤랑 복도에 이렇게 작품들을 붙여놓았고 우리 반 학생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안 한 친구들도 왔다 갔다 보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학생들과 함께 이 작업을 했지만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는 상황에서 또 주제 선택을 힘들게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서 이 활동을 또 다르게 응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